해 오셨고 또 성장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성공 시스템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므로 해서 내가 좀 더 바른, 좀 더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개인적인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의 힘을 활용하는 게, 스폰서의 힘, 시스템의 힘, 그룹의 힘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물어봐요.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특별한 비법이 없죠. 만약에 특별한 비법이 있고 그것을 행한 사람들만 성장을 해 나간다면 아메이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what과 why가 중요해요. 이 what과 why가 잡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how는 나올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제품 마케팅, 회사의 신뢰성이라든가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마케팅의 신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튼튼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Y가 있어야 되죠. 내가 왜 아메이를 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물론 그 안에는 수입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Y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How가 나오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생긴 거 다른 것 마냥 본인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똑같거든요. 이 뼈대를 벗어나서 진행한다 그러면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라는 부분에서 내가 혼자 하지 말고 시스템대로 해보는 거죠. 일단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어요. 꿈과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초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업 설명을 한다거나 또 지속적인 팔로우업, 그리고 상담과 복제, 이게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에 자세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외적인 자세, 내적인 자세. 누가 봐도 저 사람과 함께라면 편안하다. 저 사람은 그냥 보아도 귀티가 난다. 이러한 자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안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채워져 있을 때 이 자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세가 나오는 상태에서 성공의 8단계를 내가 체득을 하고 실행을 하면서 성공의 길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걸 이제 오늘 할 텐데, 성공의 8단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등산을 하려면은요, 한 번에 정상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맨 밑에부터 우리가 저 산을 등산할 거야 라는 목표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산을 등산할 거야, 올라갈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내가 해내겠어 또는 실행하겠어 라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면 높은 곳에 가기가 어려워요. 가령 에베레스트를 등산한다라고 해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이드들이 필요하거든요. 등을 날라줄 만한 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감으로써 진행이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는 이루어 놓은 분들, 이미 정상에 가 있는 분들의 노하우만 궁금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간 길은 복잡한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복잡한 길이었다면 그분들도 안 됐을 것이고 저희 또한 도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이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꿈과 목표의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꿈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꿈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떠 있어서 그래요. 가령 로또를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로또에 당첨된다라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도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꿈꾸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그러면 행동을 해야죠. 어떻게? 로또를 사야 되잖아요. 어쨌건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현실은, 현재는 내가 과거가
나의 과거가 나에게 보내온 선물인 거예요. 그럼 내가 미래로 어떠한 선물을 보낼 것이냐예요.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바라느냐가 나의 꿈인 거거든요. 이걸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내가 꿈을 이뤄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이 과정을 나름대로의 기간을 설정을 해요. 2년, 5년, 더 짧게, 더 길게. 각 꿈마다 전부 다 기한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2년에서 5년 정도의 다이아몬드 플랜을 실현시킬 수 있는데 플랜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는요. 2년 내지 5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또한 시스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마라톤 같은 이 상황을, 마라톤은요, 내가 천천히 가서 완주하는 게 마라톤이 아니에요. 마라톤은 정말 죽을 만큼 빨리 뛰어서 끝까지 가요. 우리가 마라톤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누구나 완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라톤인 거지 천천히 가는 게 마라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마라톤이 아니면 또 허들이에요. 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 장애물들을 피하거나 넘어가거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요.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마라톤을 진행하는 동안에 중간에 아우 내가 안 가도 돼 또는 내일 가도 돼 다음 생에 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구체화시키는 것들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거라든가 하고 싶은 거라든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든가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온 교육이 뭘까요? 안 돼. 그건 너무 무리하는 거야.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드러내놓고 요구하는 문화를 받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원하는 것을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만약에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을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청소하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하기 힘든 그 집에, 그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청소를 걱정할 거예요? 아니면 아줌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 거야. 왜 그랬을까예요? 내가 기존에 포기해봤는데, 아니,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너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포기한 분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름다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지금의 부를 만드셨을까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계 유명 명소가 여행을 가고 싶다. 가령 지중해 크로아티아를 가고 싶다. 라고 하면 그 가고 싶은 거가 그냥 꿈이 아니라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언제까지? 2년 뒤에 지중해 크루즈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물론 나의 노후 생활이라든가 자녀 교육, 평생을 같이 할 동반자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 내 자녀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내 노후에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역순으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생각을 자꾸 안 해요. 왜냐하면 현실에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머리에 잡생각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현실에 급급한 거에 매달리게 되거나 아니면 현실에 지치면 어떻게 돼서 번아웃이 오면 연속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내가 원했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꿈의 설정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정말로 그걸 원하느냐, 내가 생각만 해도 그게 흥분이 되느냐, 그리고 흥분이 된다면 그거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은요, 자기 감정이 아니야.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가정하자고요.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차, 어떠한 모델, 어떠한 색상 그러면 이거의 가격,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다는 다음 계획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좋은 차 있으면 좋겠다. 가령 지금 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물이 새네? 좋은 집 있으면 좋겠다.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느 사이즈의 집,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안 그러고 이게 잡히지 않으면은요, 지금 아무리 비가 새고 곰팡이 나는 집에 있더라도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단칸방에 있는데 팰리스에 아니 그 타워 팰리스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 신뢰할 수가 없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살고 있는데 보증금 2천에 월세 50으로 2년 뒤에 옮겨가겠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 보증금 2천에 500이 아니라 내가 5억짜리 집을 구매를 하겠다. 대출 얼마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그거는 네가 할 수 있겠다, 응원할게, 이런 목표여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단칸방에 있는데 파워플레이스 가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시작은 반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이 반. 무슨 소리냐면 성공은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예요. 50대 50이야. 근데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0을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25만 남은 거죠. 시작.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잡아야 되는데, 시작을 잡을 때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체크를 해보고 그거를 시각화를 하셔야 돼. 시각화를 해서 이 시각화를 통해서 자다가도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제가 집을 살 때도요, 진짜 몇 날 며칠을 계속 집만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가서도 보고 맨날 며칠을 집만 봤어요. 그리고 이 집을 결정을 하고 이 집을 결정한 저는 당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의 동의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 그 당시에 작은 문제 해결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질리면서 해결해 나갔던 거예요. 시각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진짜로 누워서도요, 빨리 집을 옮겨야 되는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이렇게 시각화 시키셔야 돼요. 그 시각화를 시켰을 때 지속적으로 나한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요. 눈을 떴을 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내 감정을 뺏기지 않고 그쪽에 다시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각화 시켰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자꾸 이끌게 돼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요,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마감 시한이에요. 언제까지가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집을 갖고 싶어 아니라 언제까지 해결해야 된다. 이 데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해야 돼 보다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험이야 라고 하면은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누구도 나의 목표에 대해서 데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아요. 물론 정해지는 경우가 있죠. 강제로. 강제로 정해지는 경우가 뭘까요? 가령 빚을 못 갚아서 차압이 들어온대. 언제까지 안 갚으면 차압 들어온대. 이러면 데드라인 정해져요. 그거는 행복한 데드라인일까요? 행복한 데드라인이 아니에요. 남에 의한 데드라인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공부가 너무 좋아서 시험이 너무 기다려져서 데드라인이 정해지는 건 행복하겠죠.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험 발표 나면 그때서 데드라인이 정해져요. 그래도 미루죠. 왜 미루나요? 자기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걸 안 해봤고요. 세분화시켜서 분리시키는 걸 안 해봐서 그래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험을 봐야 되는지, 왜 시험을 잘 봐야 되는지 필요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테일하게 분리시키고 그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 애가 자랄 때 자전거 한 대를 사줄 때부터 저가 퍼센트 빈일 때였어요. 수입은 언니 아메이 수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자전거가 필요한 거야, 애한테. 그래서 자전거를 뽑아놨어요. 찾아놓고 그 자전거를 언제 사줄 거야라고 결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당장 카드로 긁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자전거 얼마 안 되는 것조차도 계획에 넣어놓고 실행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펑크가 안 났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요, 무조건 펑크가 나요. 그래서 펑크 안 나는,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펑크가 안 나는,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걸 하려면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시각화시키고 반드시 데드라인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그런데 데드라인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요, 이놈의 결단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 진행이 안 돼요. 반드시 어떠한 일에서도 해내고야 말겠다
라고 굳은 다짐을 해도요. 다음 날이면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릴까요? 나의 환경이 또 내가 시각화를 안 해놔서 그래요. 그러면은 결단이라는 거는요. 포기하지 않는 건데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예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고개러예요. 책을 읽는다. 책을 왜 읽어야 되냐고요. 나의 내적인 매력을 채워넣는 거예요. CD를 왜 듣느냐고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책을 보라니까, 시계 보면서 30분만 하루에 보라고 그러니까 30분을 채워가면서 시간이 왜 안 가지? 이러고 보는 게 책을 보는 걸까요? 아니야. 그 안에 나한테 중요한 게 있고요. 누군가에게 전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 너무 즐거워져요. 누군가에게 알려줄 게 생긴 거거든. 나이가 부족한 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 미팅에 참석한다, CD를 듣는다, 모두 다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 나를 채워가는 즐거움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장이 더 빠르세요. 나를 채워가는 즐거움이 없으면 성장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나를 채워놔야 그 다음 사업 설명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고객 팔로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끊어내는, 결단이 그거거든요. 결단, 끊을 단자예요. 끊어내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분간을 못하면은요, 사지분간, 천지분간 못한다고 그러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되기를 바래. 경인표님 너무 지금 미소 짓고 계시는데요. 경인표님이 술 모임을 열심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근데 술 모임을 가야 되는데 아메이를 해야겠고 아메이 미팅 날인데 술 먹으라고 청 부르고 이러면은요. 이 머릿속에서 어떨 것 같아요?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서 오디오 소리를 꺼놨어요. 죄송해요.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끊지 않고는요. 미팅에 가서 술 생각난다니까? 미팅에 가서 연습곡 생각나요? 어떻게 미팅에 있어요? 연습곡 생각나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있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지연된 만족이라는 거 사실은 정말 잔인한 거거든요. 지연된 만족. 내가 너무 스키를 좋아해요. 올겨울에 스키를 타러 가려고 시즌권을 끊었어. 근데 올겨울에 비즈니스 미팅이 너무 많네? 그러면은 올겨울 한 번만 비즈니스 미팅에 집중해보자. 집중하고 삿포로에 가자. 이게 지연된 만족이거든요. 그럼 지연된 만족을 하려면은요, 무조건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 지금 포기하는 것 이상의 보상을 준비해야 돼요. 그 보상이 뭘까요? 누가 줘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보상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보상을 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끊을 게 잘 안 돼. 근데요, 한 번 끊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거에 왜 그렇게 목을 뱉는지 나중에 내가 한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결단 부분은 정말로 빨리 내가 불필요한 걸 빨리 많이 포기할수록 내 성장은 빨라져요. 내가 모든 것을 빨리 포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딱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집중하고 있어야지 되고요. 그 집중할 때 맨 끝에 내가 도착했을 때 환희를 할 때 그 환희하는 그 모습에 내가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들을 한다, 마라톤을 한다, 49.19km의 허들 구간을 마라톤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얼마까지는 어디까지? 내가 얼마까지는 어디까지? 이게 잡히지 않으면요. 중간에 과속했다가 허들 앉아있다가 과속했다가 허들 앉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웃긴 거고요. 사업은 정말 웃긴데 뭐냐면 에스컬레이터 아세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어, 참가자들 거 어디 갔냐? 아, 여기 밖에 있네. 맨 밖에 빼놨었구나.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우리 비즈니스랑 인생은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일까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일까요? 지금 소리 킬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거. 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아요? 가만히 있어 밀려 올라가? 이지연 리더님. 비즈니스가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예요.
인생도.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예요. 내가 가만히 네. 있으면 뒤로 밀려요. 음. 누군가는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다가 가만히 있는 순간부터 난 뒤로 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가 벼락거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거지가 되냐고. 다른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거든. 빚이 똑같고요. 사수 똑같아요. 내가 진행하고 있다가 내가 정말로 죽어라고 뛰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후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보폭대로 꾸준히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고 데드라인이 필요하고 그 데드라인 안에 역산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뒤로 잡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이아몬드를 원한다. 5년 뒤에 다이아몬드를 원한다. 괜찮아요. 10년 뒤에 다이아몬드를 원한다. 괜찮아요. 내가 죽기 전에 다이아몬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내가 지금 50인데 70에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괜찮아요. 전부 다 여러분의 목표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그걸 원하면 역산을 해오셔야 돼. 그리고 역산하면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성홍주 리더님께서 아티스트를 해주실 거예요. 성홍주 리더님 마이크 켜시면 공동 호스트 권한 드릴까요? 네. 네, 권한 드렸습니다.